네, 반갑습니다. 너하라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녁도 이슈더 라이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또 머나먼 울산에서 이렇게 또 스튜디오를 친히 방문해 주셨는데요. 김기봉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너라 TV 이제 네. 승승장구 감사드립니다. 네, 대표님 제가 이렇게 인사만 소개를 해드려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예, 소개를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알기로는 예. 민주노총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네. 87년도에 네. 예, 그 울산이 민주노총의 태동지거든요. 음. 본산이죠. 예, 울산 하면은 뭐 현대중공업자동차. 예전 이제 석유공사에서 노조위원장을 했지만 그 당시 이제 87년도에 민주노총 태동시킬 때, 네네. 예, 저도 이제 그때 순수한 예 그러한 목적의 취지에 의해서 저도 같이 동참을 해서 만드는데 저도 앞장을 섰었죠. 한국석유공사 초대 노조위원장 맞으시죠? 예, 예, 예. 그러면 그때 만들 때 주도해서 이렇게 만드셨던 아, 그럼요. 장본인이신가요? 예, 예. 아, 그러면 왜 만드셨다가 지금은 민주노총 해체하는데 또 선봉에 서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왜 만드셨다가 해체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던 겁니까? 왜냐하면은 네. 사실 민주노총이 87년도에 태동될 때만 해도 순수했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우리 이론만큼만 달라. 그리고 인간 대우해달라. 아.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네네. 재벌들이 많이 착취했죠. 예, 지금은 이 재벌이 의리되고 네네네. 민주노총이 갑이 됐지만, 그래 이제 어느 날 네네. 그렇게 순수했던 노동운동이 이제 우리는 그 민주노총이 태동될 때 네. 정치하지 말자. 순수하게 그저 우리가 이론만큼만 네네. 대우받으면 된다. 이게 어느 날 변질이 돼가지고 울산 같은 데는 뭐 노조 간부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다 금배지 달려고 시장 출마하고 와. 국회의원 출마하고 다 됐지 않습니까? 네네. 구청장 군수되고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변질이 됐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기업들 지금 다 외국으로 다 쫓겨 보내가지고 일자리가 지금 예 없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요. 어제 보니까 92% 젊은 친구들이요 네. 일자리가 뭐 코로나라 그러지만 코로나가 아닙니다. 코로나 아니어도 사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심각한 문제였죠. 더 저는 심각해진 거죠. 누누이 그랬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에 젊은이들 지금 민주노총 때문에 90% 이상이 일자리가 없다가 어제 그 방송이 이제 코로나로 이제 방송은 그렇게 했는데 민주노총 그 산하의 기자들도요. 네. 그거 다 그 민주노총 기자들이다 보니까 예, 그 민주노총 예. 그 말하자면 네네. 신여입니다. 신여. 올바른 기사 안 씁니다.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야기 하기보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치 일자리가 없어진 것처럼 그렇죠. 예, 예, 예. 네. 전혀 그렇지 않네요. 여러분 오늘 방송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의 한국석유공사 초대 노조위원장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거 왜곡되고 변질됐다. 초기에 그 순수하게 우리가 일한 만큼만 달라. 우리가 사람 대접만 받게 해달라. 이런 취지로 시작했던 민주노총이 어느 날 언제부턴가 변질이 되어서 정치 세력화되기 시작하고 이제는 갑의 위치에서 기업의 어떤 횡포를 놓는 이제 그런 걸 다시 때려잡기 위해 민주노총 해체에 앞장서 계시는 김기봉 대표님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니까요.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알기로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예.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부탁의 메시지를 들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제가 왜냐면은 예. 지금 또 삼노총을 만들어서 전국에 다니면서 네네. 합리적인 노동 운동을 지금 많이 펼치고 있거든요. 예. 그래 이제 제가 전광훈 목사님 처음 이거 이제 문재인 하야 운동 시작할 때 네. 뭐 포항서부터 울산 뭐 대구 뭐 광화문까지 제가 연설을 하러 같이 이렇게 모시고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감옥 가 계시고 난 다음에 더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네. 열망이나 전광훈 목사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어요 국민들이. 뭐냐면은 전광훈 목사님이 없으니까 네네. 이거 기자들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그냥 예 광화문에 사람들이 좀 운집해가지고 뭔가 목소리 좀 국민들이 좀 예 이건 애국 국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네. 일반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다 그럽니다. 전광훈 목사가 있었으면은 네네. 지금 저놈들이 저렇게 지들 멋대로 저래 안 한다 이거야. 누군가는 그래도 전광훈 목사처럼 현 정부에 잘못 가고 있는 거를 비판해야 되는데 잘못 가고 있는 거 알면서도 목사들도 가만히 있고 정치인들도 가만히 있고 네네. 예, 모든 사람들이 그저 겁이 나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네네. 이 전광훈 목사 빨리 감옥에서 나와야 된다. 예. 광화문에 오지 않았던 일반 국민들마저도 예. 이야.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고 그래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 만나면은 예. 예.
하여간 지금 또 그 양반들이 뭐라 하냐면은 이번에 2번씩이나 감옥 가시고 난 다음에 네. 사실 그것이 다 무죄 아닙니까? 네네, 무죄로 예. 완전 그리고 무죄로 이제 나오셨죠. 국민들도 저거는 강제로 잡아온 거다. 현 정부를 갖다 비판을 하니까 네, 국민들도 다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이번에 이제 무죄로 나오니까 그게 이제 더 힘을 얻어가지고 전광훈 목사 아니면은 네네. 광화문에 100만 명, 500만 명, 1000만 명 모일 장사가 없다 이거죠. 장사가. 예. 그래 저 사람은 네네. 예, 진짜 목사이기 이전에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뭐 정치인들 믿을 수가 있나 아무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 믿을 예. 사람은 오직 정광훈이밖에 없으니까 올라가면은 정광훈 목사 보고 좀 현 정부를 갖다 좀 네네. 강하게 좀 성토해 달라고 이런 이 주문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고 광화문도 사실 다 막아놨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주지 못하는 예. 것에 대해서 재작년에 예. 광화문 광장에 진짜 수백만 명의 애국 국민들이 아니요, 광화문 저기 광장으로 네. 메이저급 신문에도요. 네. 헤드라인에 1000만 명으로 해놨더라고요. 예, 제가 그거 찾아보니까 그 정도. 네. 예. 근데 그저 예. 그렇게 모이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예. 세력도 없고 예. 그런데 갑자기 전광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 나타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또 국민의 그 어떤 답답한 심정을 강단에서 그렇게 외쳤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저는요. 네. 정광 목사님은 내가 하느님한테 기도해갖고 다 됐다고 하지만 네네. 하느님한테 기도해서 된 것도 있지만 예.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나 너와라 TV는요 네네. 기독교인 이전에 일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봅니다.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요 네네. 그냥 가슴에 확 닿거든요. 네. 군사정권 시절에 그 군부 독재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예. 쏟아붓던 김대중, 김영삼이 그 말보다 네네. 더 강한 메시지가 가슴에 와닿으니까 여기 오는 거지요. 네. 기독교인만이 작년에 1000만 명 모인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전 국민이 다 모인 국민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예, 그 예, 어떤 메시지들이 거죠. 있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자기가 네. 해야 될 말을 네. 정광훈 목사님이 해주니까 다 공감을 하는 겁니다. 지금 1000만이 아니라 네네. 5천만이 다 공감을 하고 있어. 말하는 애기라면요. 예. 주사파 50만 명 빼고 예. 4,950만 명의 예, 국민들이 맞습니다. 예. 네, 이 방송을 보고 예. 더 귀 기울이고 예. 애국 이제 진짜 나라와 민족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왔습니다, 진짜. 예, 끝자락이 맞습니다. 왔기 예. 때문에 진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방에 계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신 것 말고 혹시 개인적으로 전광훈 목사님께 예.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아니 그래 저는 우선 이제 건강이 이제 물론 늘 맨날 기도하시고 또 많은 네. 기독교인 1000만의 기독교인들이 늘 건강 기도를 또 해주시니까 예. 그런 것도 계시지만 좀 건강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이제 왜냐면요 지금 대한민국에 전광훈 목사님은 사실 그 이토 히로부미 쏴 죽인 안중근 의사나 네네. 정말 몰락해가는 나라를 갖다가 12척배 갖고 구한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이순신 장군하고 견줄만할 정말 21세기 영웅이라고 딱 한 명 꼽으면요. 대통령이 아니고 국무총리 아니고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요 기업하시는 재벌 네네. 그 다음에 정말 전광훈 목사님이 이 시대의 영도자고 지도자고 영웅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양반 말빨이 쓰잖아요 지금. 네네네. 모여라 하면은요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게 왜 정광훈 목사님의 능력이 아니고요. 네네. 여기 올라오지 못한 사람들 정말 내 가슴이 아픕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 가슴 속에 응어리진 거를 정광훈 목사님이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런 좀 말씀을 좀 다 토해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말 없는 다수들이 지방에서요. 네네네. 그냥 말도 못하는데 제가 이거 좀 죄송한 얘기인데 사실 또 면회도 가지도 못하지만 정광훈 목사님 저는 그날 나오신지도 모르고요. 이제 네네. 그 울산에 이제 고위 공직 하시던 분이 밥 먹자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딱 모였는데 네네. 거기 이제 식당에 이제 그 불고기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네. 저보고 하는 얘기가 정광훈 목사 방금 집행령 나서 아닌데요 그 집 아닐 겁니다 이랬더니 전화해봐라고 내가 이제 네네네. 전화를 이제 주옥순 대표가 이거 예. 바로 바꿔주길래 저 김기봉입니다 했더니 목사님 아이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이제 그 박수 치고 난리입니다. 예. 울산시에서 고위공직 하시고 울산에 네. 하여간 좀
지명도가 높으신 분들이 막 박수 치면서 정광 목사님이 그러셨구나. 예, 아유 김기봉 위원장 내 막 감옥에 있으면서 네네네. 제일 생각 많이 나더라. 왜냐하면은 이 민주노총 때문에 네네네, 이거 맞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예.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예. 지금 먼저 촛불 시위로 어찌 됐든 간에 문재인을 갖다가 대통령 옹립했다고 민주노총이 공권력 위에 지금 군림하고 네. 대통령 멱살 잡고 우리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사실은요. 누굽니까? 이재용 씨 예, 구속된 거예요. 네네네. 그거 솔직히 정치적인 겁니다. 예, 그쵸. 그 국정농단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뇌물 공여가 아닙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이번에 삼성에 민주노총들 들어가서 민주노총 만든 거 아시죠? 네네. 예, 삼성에서 민주노총 네,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 탄압했다고 네. 민주노총 애들이 탄압도 안 했는데 아니 탄압했으면 삼성이 세계의 최고 인류 기업이 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급료가 제일 높은 게 삼성입니다. 네네. 근데 거기서 민주노총 태동시키는데 탄압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이놈들이 어거지로 탄압했다고 대통령한테 이건희 이재용이 예. 민주노총 탄압하니까 잡아요라고. 그래가지고 잡아온 겁니다. 그거를 우리 국민들은 아셔야 돼요. 국정농단 뇌물공이 아닙니다. 민주노총 탄압했으니까 저 새끼 잡아요라 이래갖고 대통령이 예 그겁니다. 정말 이제 예 제가 아마 보시면은 네네. 예. 그러면 앞으로 이 민주노총에 대해서 예.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대표님? 아니 그래서 제가요 네. 이 민주노총 이제 먼저 정미용 씨 이제 살아계셨을 때 왜냐하면 예. 이제 정미용 씨랑 저랑 KBS 이제 7년도 KBS 88년도 다 노조 만들 때 네. 정미용 씨가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KBS 방송공사, 네. 석유공사, 도로공사 뭐 이렇게 주택공사 노조가 없었습니다. 제가 공사에서는 그 당시에는 국영기업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국영기업에서 노동조합 만든다는 거는 태양이요 서쪽에서 뜨는 것처럼 그렇게 예 그거는 그냥 총살감입니다. 저도요 네 노조 만들면 죽이겠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예 놓으면서도 만들었으니까요. 예. 네네네. 그런데 정명훈 씨가 그때 깜짝 보고 나서 네. 우리도 노조 만들자 같은 공사에서 왜 못 만드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명훈 씨가 내가 이제 예, 탄핵되고 나서 대한문에서 예, 탄핵 반대 연설하면서 이제 둘이 예. 친해졌고 그래 정명훈 씨하고 민주노총 해체 추진위를 만들어서 예. 제가 위원장을 맡고 이제 그분이 이제 예, 총괄 계획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이제 저기 상임 고문으로 이제 옛날에 이제 국방부 장관 하셨던 네네. 예, 권영애 장군님이 예, 뒤에 받쳐주고 계신데 네네. 다른 건 몰라도 네. 민주노총은 사실 암적 존재입니다. 지금 보세요. 고급 승용차에 외제차 크주가 고급 아파트 타고 다니면서 네. 쟤네들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네. 한번 예, 국민 여러분 열어보세요. 재벌 해체가 쟤네들 목표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이요. 네. 뭐로 서울 연대 고대 카이스트 예? 왜 보냅니까? 재벌 회사 네네. 삼성, 그쵸. 현대, LG 다 들어가면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네네. 근데 그 나라 민주노총 때문에 다 떠났잖아요. 네. 참 이것도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예, 예. 지금 민주노총이 처음에 이제 시작하실 때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지만 아이, 그럼요, 예. 어느 순간부터 이게 변질이 변질됐지요, 되더니 예. 정치 세력화가 되고 네, 예. 되려 이제 예. 기업인들을 때려잡고 예. 이제 군림하려고 하는 왕으로. 예, 예. 근데 참 특이한 게 진짜 민주노총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앞에선 사실 뛰두르고 있는데 그 뒤에 돌아가 보면 정말 일반 사람들은 타고 다니기도 힘든 세단차를 끌고 다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민주노총 내에 있는 뛰두르고 나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이질감 같은 게 당연히 생겨야 되지 않나요, 그게? 그러니까 저기 뭐야 네. 이제 민주노총에서 제가 사실은 예. 테러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오. 예. 근데 민주노총의 애들한테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직장 있을 때 직장 감사하게 생각해라. 나와 내 가족을 보살펴주는 직장인데 직장이 고맙게 생각하라고. 투쟁 같은 거 노사분기 하지 말으라고. 저 새끼 미친 새끼 아니냐고. 예, 노조 위원장 헌놈의 새끼가 저런다고. 그런데 요즘은요. 예. 지나가면 저를 딱 붙잡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울산 경찰청에 또 제 신변 보호 요청도 해놓고 이러고 다닙니다. 예, 정말 위험하시군요. 예, 예. 그래서 언제 테러 당할지 모르니까. 예. 그래 와갖고
앞에 턱 이렇게 말하고 김기봉 위원장이 아니십니까? 예. 이렇게 손 좀 잡으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예. 네네. 왜 노가다 일 하다가요. 예. 그러면서 사실 제가 네. 현대중공업의 해양사업부에 있다가 얼마 전에 제 구조조정당해서 지금 현장에 노가다로 왔습니다. 그냥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손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때 네네. 그 당시는 저를 욕했다는 거예요. 이제 개새끼면 욕하다가 네네. 지금 제가 모가지 잘리고 와서 노가다 일하고 우리 집사람은 식당에 일 나가고 이런 거를 보니까 네네. 그래 이제 위원장님 말씀이 예 맞구나. 이제 와서 위원장님이 그 말을 내가 네네. 지금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는 네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래가 나와가지고요 네네. 골목 와갖고 내가 한참 울었습니다. 내가 이야. 지금이 그래서 지금요 네. 내가 민주노총을 지금도- 만들 때 지금 얘네들은요 총칼이 겁나고 감옥 겁나가서요 음. 뒷짐짓던 친구들이 네네. 조합원들 등에 업고 지금 뭐 국회 나가고 시장 되고 뭐 구청장 되고 그래야 조합원들은요 네. 다 시녀입니다. 노조 간부 되면 걔네들은 생각이요 네네. 오직 금배지 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참 가슴 아픕니다. 지금도 사실 눈시울이 막 붉어지셨어요. 그때 그 그 장면을 생각이 또 보고 나시는 것 제가요 같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 막 욕을 했지만 지금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위원장님 말이 맞았구나. 해서 이제야 막 돌이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민주노총의 저런 갑질을 어떻게 지금 하시고 있는 이 운동에 어느 정도 지금 효과가 있으십니까? 그래 저 혼자 이걸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년 일에 됐는데 네. 이제 민주노총 일에는 집단이요. 그 얼마나 그 야비하고 잔인하고 뻔뻔한 집단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 썼는데 네. 그래서 이게 3년 동안 사실 정광훈 목사님 그 전에도 제가 네네. 또 뭐 대한문에서 박근혜 탄핵 반대도 이렇게 연설하면서 네. 이 기자들이요 네네. 민주노총의 만행이라든지 비리 같은 걸 안 써줍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 네. 그 폭로성 글을 다 쓰고 네네. 그래도 노조는 국가와 기업의 재앙이라는 책인데 이게 이제 김기봉 대표님께서 직접 쓰신 책입니다. 네. 제가 노동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 민주노총의 행태, 요거를 갖다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 책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잠깐 들었는데, 기업의 어떤 대표님, 총수님, 회장님, 총수님들이 요걸 읽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래. 저는 이제 몰랐습니다. 몰랐고 그 이제 그 총수님으로부터 연락이 오신 건가요? 이제 그 부회장 부회장 정도 되니까 만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기구 노동부 장관님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그래 모그룹 총수 이제 총수 대신에 장관들 만나니까 이제 총수님은 이제 몸 편찮아서 계시고 부회장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영감님 굉장히 김기봉 위원장 좋아한다고 깜짝 놀래. 아니 어째죠? 왜냐면 재벌 총수 같으면은 우리들이 바라보지도 못하는데 이 책을 읽고 이틀 밤낮을 읽고 이 사람이 김기봉이가 영웅이다 그러길래 이틀 동안 꼬박 새서 이 책을 읽으신 거예요? 이틀 밤을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저 사람이 영웅이다 그러길래 전 그랬어요. 이거 전달해 드리시라고. 왜냐하면은 기업 하시는 분 이 나라 일자리 창출해서 젊은이들 미래 꿈을 갖다가 희망을 주시는 기업인들이 진짜 영웅입니다. 맞습니다. 애국자입니다. 그렇게 제가 책을 꼭 전달해 드리라고요. 책을 보고 이틀 동안 하면서 눈물을 이틀 반나절을 그걸 읽어 보시고 여러분 제목이요. 노조는 국가와 기업의 재앙이라는 제목이거든요. 김기봉 대표님이 직접 쓰신 책입니다. 꼭 한번 서점에 들려서 한번 이거 서점에 안 팝니다. 서점에 왜 안 파냐면 이런 게 있어요. 어제 제가 이제 제 유튜브로 방송을 했는데 이제 충격 보고 그 전교조 그 조합원들이 전교조 같이 여교사 강간한 사건을 내가 어제 이제 뭐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는 뭐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노니까 제가 이제 이거 민주노총 만행 알리려고 이제 나폴리옹 유튜브도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이 책을요. 그 전교조 여교사 같은 조합원이 같은 동료 조합원한테 조합 간부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강간이지 성폭행이 강간이거든요. 그래갖고 이 1635일의 그 기록을 지금 제 건 이제 400 몇 쪽인데 그건 한 7, 800쪽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정말 그거 읽어보면요 피눈물이 납니다. 네네. 그게 제목이 하늘을 덮다거든요. 근데 그 책을 뭐 알라딘 예스 24에다가 다 이제 네네. 판매용으로 올린 예, 거죠. 다 이제 내놨는데 네. 이 책이 세상에 안 알려졌어요. 어. 그 왜냐하면 지금 국가와 기업에 대한 이 책을 인터넷 검색하면은 확막 민주노총 뭐 비판 보고서 만행 보고서 확 나와 있는데 예. 그거는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하기로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에서 그거요. 쟤네들 돈이 많으니까 예, 비자금도 많으니까 막 그냥 그 책 나오면 다 받아다가 폐기시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안 알려져. 그래서 제가 네네. 개인적으로 이거 판매하고 보고 싶은 말은 나 판매해달라고 내 방송에서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기자들이 안 쓴 거 민주노총의 비리 만행 같은 거 야비하고 뻔뻔한 짓 네. 요즘 조국이나 추미애 하는 짓거리랑 똑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하면 더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위원장 요 책을 그래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예,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될까요? 이제 제 네. 개인적으로 제 전화번호 주시면 내가 아, 네네네. 보내드리고 돈은 나중에 예, 후보로 예. 그러면 이런 줄 본부에다가 전화를 주시면요. 저희 본부에서 예, 여기서도 예, 예. 대표님의 연락처를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신 분들이 직접 이렇게 책을 받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아, 꼭 필요한 예. 가족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또 저거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예. 지금 민주노총이 먼저 촛불 시위로 인해 가지고 예. 대통령 만들었다고 저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러는데 좌파가 아니라 좌빨력이 빨갱이 집단들은요. 예. 그게 있습니다. 평상시 그 좌빨 조직들 개인적으로 막 이러고 있다가도요. 자, 광화문에 모이자면 민주노총 깃발 아래로 딱 모인단 네,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 결집이나 옹집력이 굉장해요. 그래서 요즘 곰곰이 생각하는 게 네. 저는 이제 누누이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 사실 보수 우파 하는 분들 저한테도 여기저기 연설해달라고 많이 오거든요. 근데 예. 당신네들 지금 모여봐야 1,000명, 10,000명도 못 모이는데 맞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100만 명, 1,000만 명 호루라기 불면 우르르 안 오나. 그러면은 네네. 이제는 우리가 정광훈 목사한테 모여야 된다. 그 하나의 깃발 아래 예, 힘을 이제는 합쳐야 구심점을 된다. 정광훈 목사로 이제는 우리는 네, 해야 된다. 그래서 맞습니다. 내 정광훈 목사님 만나면은요, 네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겠죠. 예. 네네. 그런데 지금 이 보수 우파들은요, 그냥 남 잘 되면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헐뜯고 예, 이게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맞습니다. 민주노총은 보십시오. 평상시 민주노총 응어리 되다가도 네네. 뭐 이런 민주노총 앞으로 쫙 모여갖고 예, 일사천리로 모든 것 갖다 관철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힘을 한 진짜 대로 예, 딱 예, 우리 뭉치는데. 우파 예, 보수 국민들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힘 있는 지도자가 하나 나타났잖아요. 목사님이 아니고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제는요 대한민국의 나쁜 이러한 집단을 응징할 수 있는 큰 지도자고 영도자란 말입니다. 저 정광 목사님은 예,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네. 예, 정말 지금 21세기에 네. 예, 나라를 구한 일본 놈들한테 나라로 구고 한 정말 안중근이나 이순신의 버금가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 시대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러고도 남으실 분이다 정광훈 목사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딱 한 사람 이 정광훈 목사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우리는 민주노총으로 좌빨들이 다 하나가 되듯이 수백 개 단체들이 흩어져 있다가 네네. 광화문 모이려면 막 딱 민주노총 깃발 배갖고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이제 막 정광훈 깃발로 그냥 모이자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사실 오늘 여기 나온 겁니다. 여기 목표는 예. 네. 예. 진짜로 이게 D-Day가 딱 되면 예. 하나의 깃발 아래 힘을 집결시키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예. 이게 지금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우파 진영의 사람들이 예. 좀 이게 사실 보이지 않습니까? 다니어 보시면 예. 아무리 소리를 외쳐도 막 1,000명 모으기 사실 힘들어요. 그럼요. 예. 1,000명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힘들잖아요. 예, 이게. 예. 근데 지금 재작년에 보셨겠지만 정말 메이저 언론에서도 막 1,000만 명이 예, 모였다라고 예. 할 정도로 예.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집결시키는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 예. 그 하나의 깃발 아래 네. 뭉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지금부터 또 독려하고 격려하고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저는요 네. 혹자는 지금 뭐 정광훈 목사님 비판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은요 힘이 있고 가진 사람들은 난 비판 안 합니다. 그거
밴댕이 소갈머리 가진 사람들 예? 나 아니면 안 된다. 쥐 아니면 안 되면 말이 네네. 그리고 행동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요. 1,000만 명, 500만 명 모이게 했잖아요. 정광훈 목사님은. 맞습니다. 당신 그만큼 했어? 그리고 목사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목사님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 목사님은 아셔도 비판 안 하거든요. 왜냐? 우파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나를 욕하더라도 그 운동 계속 해줘라.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데 같은 우파 운동을 한다는 분들이 왜 이렇게 목사님을 못 잡아서 한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요 또 네. 이제 변화된 게 뭐냐면은 지금 구국운동, 애국운동 하다가 민족운동 하다가 네네. 현 정부한테 잡혀갖고 구속된 분은 유일하게 정광훈 목사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목사님들이 정광훈 목사님 비판을 못합니다. 예. 맞습니다. 당신 참. 나라 위해서 정광훈 목사처럼 그렇게 감옥 가보고 했어. 예. 목고를 치르고 예, 그래서 많죠. 요즘은 예. 그런 목소리가 좀 많이 좀 희석이 전국을 됐습니다. 다녀보시면 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시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표님께서 요 나폴레옹 TV라고 제가 명함을 하나 받았는데요. 나폴레옹 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민주노총 그 내부의 어떤 만행이라든지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진실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계속 알리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방송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많은 국민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정보를 듣고 그 실체를 알아야 아는 게 힘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시면요. 나폴레옹 TV라고 꼭 한 번씩 들어가서 구독해 주시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들으시고 주변에 이 사실과 진실들을 더 많이 좀 알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래 이제 저는요 유튜브들이 네. 너무 정치색이 깊다 보니까 음. 이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지금 포인트가 딱 하나거든요. 오직 이거 문재인이가 지금 하는 꼬라지가 이건 국민들로부터 너무 독재보다 더 심한 독재라고 안 있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만 응징하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이거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일반 유튜버들은 네네. 그냥 뭐 어디 자기 개인 사생활 남 비판이나 헐뜯고 보수들끼리 보면 네. 그리고 진짜 이 민주노총처럼요 네네. 기업들 망하고 지금 금년에 24시 마트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일하게 대학생들이 마지막 일자리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마트들 다 무인화 시킨답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이 어디 가서 일자리를 얻습니까? 그저께 민주노총의 이런 만행인데 유튜브 중에서 지금 그렇게 많은데 민주노총을 욕하는 유튜브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이번에 이제 나폴레옹 TV를 이제 지방에서 만들다 보니까 구독자 수도 별로 없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아래 JK 김동욱이가 하야했잖아요. 그게 마침 울산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울산 유기시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날 바로 방송을 했는데 지역의 일간지는 이걸 안 냈어요. 그러면서 좀 현 정부도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죠. JK 한 말을 그대로 난 했는데 3일 되니까 제 그게 동영상에서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된 거예요. 이 어르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JK 김동욱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울산에서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아니요 TV입니다. TV입니까? 듀란이라는 네네네. 그게 전국적으로 방영됐고 굉장히 10년 동안을 키워왔어요. 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스캔들 없이 정말 잘 진행을 했는데 현 정권을 비판하는 메시지들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그냥 하차를 당해버린 거죠. 그래 본인은 참. 왜냐하면 그 군사 정권 시절에도요 그런 사례가 비지하지만 그래도 방송국에서는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사회자로 맞습니다. 대밀 장식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이 새끼들은 마지막 인사도 민주노총 산하다 보니까요 기자들이 사장 말 안 듣거든. 다 민주노총 애들이 노조위원장님 기자고 PD니까 그것도 김동욱이는 나와가지고 마지막 그저 팬들 앞에 이래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고 가고 싶은데 그것도 없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이게 현 정권이 얼마나 독재입니까? 이런 거를 알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에 뭐 문재인 총살감이라고 김문수 지사님 내가 내가 문재인 총살감은 먼저 더 외친 사람입니다. 그래 할 정도로 그랬다고 해갖고 저는 이제 생겼는데도 그렇게 좀 아마 요시찰로 찍힌 모양입니다.
여러분 꼭 나폴레옹 TV 꼭 들어가셔가지고요 구독해 주시고 또 주변에 많이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예. 전광훈 목사님께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이라도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저는 이제 정광 목사님한테 이제 뭐한 번씩 만나고 하는 게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가 네네네. 국민들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은 하여간 비판하고 그러는 목사들이나 기독교인이 있어도 우리들이 막아주겠다 이거예요. 이 새끼 니들 정광훈만 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교인들도 그러지만요. 예. 지금 교인 아닌 분들이요. 불교 믿고 뭐 천주교 믿고 뭐 무슨 뭐 남녀 호랑개교 뭐 종교가 우리나라는 뭐 자유니까 많잖아요. 네네네. 오히려 기독교인보다도요.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너아라 방송을 보고 예.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하여간 정광훈 목사가 끝까지 네네. 예, 이 일을 완수할 수 예, 있도록. 이거를 완수해서 지금 문재인이 끌어내릴 때까지 예. 끝까지 옹호하고 끝까지 뒤에서 격려하고 할 테니까 끝까지 좀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 앞만 보고 만나면 가시라. 그렇게 좀 힘 좀 이렇게 좀 넣어 주십사고 저한테 부탁이 겁니다. 저도 그 바람이 그거였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예. 그 부탁과 동일한 마음이 있으시죠. 그겁니다 저는. 울산에서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또 너무 짧은 시간을 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해서. 그래 저는요. 네네네. 이게 이제 보면 기독교인들이 우선 많이 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예. 사실은 기독교인 아닌 사람이 노아라 TV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보십니다. 엄청나게 네, 많이 엄청 봐요. 많이 예. 보십니다. 네.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님 말씀 하나하나가 내가 하고 싶은 말 현 정부에다 문재인 저거 저놈 개놈의 새끼 저거 대신해 이런 거를 다 주시니까. 해주시니까 힘없는 사람들 이야기를 다 해주시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전광훈 목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네. 전광훈에는 정말 그 마음속에 있는 애국의 마음. 하나 이제 마음 속에 있잖아 영웅이에요. 저 사람은 목사를 떠나서 네네. 우리들의 그 속 시원한 거를 시원하게 그려주는 내 마음 속의 기둥이다 이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전에 이제 민노총에서 한국석유공사 초대 노조위원장을 하셨던 김기봉 대표님을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요. 지금은 민주노총을 어떻게 하면 해체할 것인지 그 민낯을 고발하고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종종 스튜디오에 또 모시고요. 이렇게 특집 방송을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제는 메이저급 유튜브로 이렇게 성장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들어와 갖고 이제 기도도 해주시고 이제 이래 하지만 사실 기독교인들 아닌 사람들이 엄청나게 여기 많이 들어와서 봅니다.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기대 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울산이 불교 도시거든요. 울산이 불교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대구 울산에 있는 양반들이 하는 얘기가 나도 불교 믿다가 교회 나간다고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정도로 왜냐하면 전광훈 목사님이 지금 해오신 것이 국민 속 마음 속에 있는 거를 이 독재 정부한테 기죽지 않고 그 용기, 그거 하나 가지고선 배짱 가지고 그 용맹함의 매력을 느끼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매력을 느끼셔가지고 네. 종교를 떠나서 그냥 막 정광훈 목사님 좋아가지고 개종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건강하시고요. 하여간 정광훈 목사님 이 용기하고 하여간 이 배짱 이거는 온 국민들이 지금 다 알고 계시니까 끝까지 건강하시고요. 하여간 뭐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몰지각한 못난 놈들이 비판하고 하는 놈들은요. 그런 거 개의치 마십시오. 이제는 오직 정광훈 목사님이 이 나라 지도자고 영도자고 정광훈 목사밖에 없다. 저 문재인 죽일 거는 이러한 여론들이 지방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좀 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네, 여러분 울산에서 이 얘기를 이렇게 전달해 주시려고 먼 걸음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꼭 다음에 또 시간 한번 내서 또 초청해서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이슈더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리와이드 닥터리입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닌 군사혁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것은 군사 쿠데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군사혁명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또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 하루를 시작하는지 그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미얀마 사태도 역시 똑같이 한국이나 미국처럼 이 부정선거 때문에 나타난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 공통점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미얀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이야기는요, 이 노벨 평화상과도 좀 연결이 있습니다. 자, 노벨 평화상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도록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미얀마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BBC 뉴스가 보도를 했어요. 이 아웅산 수치가 군대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구금 상태다, 구금되었다라는 말을 했는데 아웅산 수치뿐만이 아니고요. 여기 이제 영문을 보면 Myanmar's military had seized power after detaining Aung San Suu Kyi and other democratically elected leaders라고 말해서 아웅산 수치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출직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선출직 공무원들도 함께 구금이 되었다.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구금이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떻습니까? 밀리터리가 장악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도 리미티드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통신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제한이 됐고요. 이 군사 TV를 통해서, 이 아미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선언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 갖다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 군사 TV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는 군사가 완전히 장악해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다. 군사혁명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거 혁명이라고 부르냐면요. 그 이유가 있죠. 이번 사태는 바로 이 부패한 정권이 저지른 부정선거에 대한 이 군인의 반발에 의해서 벌어진 군인의 혁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진다라는 미얀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한민국과 미국을 빼놓고라도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부정선거가 이루어졌고요. 부정선거가 이루어져서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독재를 하게 돼 있고 국민들을 억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언론 통제하게 돼 있고 이렇게 독재적으로 가게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정말 혁명이 아니고는 그러한 정권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미얀마는 군사혁명에 성공해서 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1년간 계엄령을 선포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년 동안 군사가 통치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자, 미국은 군사력을 이용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군사적으로 혁명이 일어날지 시민이 일으키는 시민혁명이 일어날지 대한민국도 어떤 형태로는 이 혁명적인 일이 벌어져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미얀마에서는 과감하게 군인이 혁명을 일으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체포되었다고 하는 아웅산 수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얀마의 하원 의원이고요. 이 국민민주연맹 지도자를 1989년부터 하고 있죠. 1989년에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국민민주연맹이라는 그러한 정당을 만들고 민주화 운동을 펼치면서 1991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도 수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후에 승승장구해가지고 에너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 장관, 외무부 장관 등 주요 요직을 다 두루 걸친 이후에 2010년부터 2021년까지는 초대 국가 고문으로 이렇게 역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후에 처음에는 국민적인 지지를 많이 받아서 국민민주연맹이라는 그런 정당을 통해서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었죠. 자, 그러나 정권을 잡은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을 정권을 잡으면서 부패하고 또 마침내는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이 군부와 원래부터가 사이가 안 좋았죠. 왜냐하면 군정 정치였던 나라를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으로 뒤집어서 민주 정권을 처음으로 들여온 사람들이었고 그런 정당이었기 때문에 군부와의 관계는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 군부가 이번에 부정선거를 발각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군부가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해버린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트윗이 올라왔죠.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얀마 사태 휴즈하다, 거대한 일이다, 아주 거대한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생뚱맞게 맨 마지막에 보면 We know the deep state is panicking 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여러분은 너는 안다. 당신은 알고 있죠? 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딥스테이트가 지금 패닉에 걸렸다. 패닉에 떨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딥스테이트가 이 패니킹이 되는 것인가? 이 미얀마 군 정부 혁명이 일어났는데 왜 딥스테이트가 갑자기 패닉의 상태에 빠졌는가? 자, 이거에 대해서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요. 그 사진을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사진이 올라왔죠.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여성분이 바로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입니다. 이번에 체포돼서 구금된 사람이고요. 이 정권의 핵심이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두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딥스테이트의 대표적인 인물 둘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사진 찍었지 않습니까? 자,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이 사람이 아웅산 수치가 미국의 딥스테이트, 전 세계에 깔려있는 이 딥스테이트와의 연관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공동의 어떠한 악한 행동이나 부패한 행동들을 그동안 공동의 사업을 해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 딥스테이트에 해당하는 민주당 쪽 인사들과 아주 친한 관계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번에 부정선거도 연관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 사태는 미얀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딥스테이트, 전 세계에 깔려있는 이 딥스테이트들과의 관계성과 관련성이 드러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 미얀마 군부가 이제 조사를 시작하고 더 심층적으로는 조사를 시작하면 그곳에서 또 어떠한 사실들이 밝혀지고 어떤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와 손을 잡고 무언가 비리를 저질렀던 인사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잠이 안 올 겁니다. 바짝 긴장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와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미얀마만의 사건이 아니다. 전 세계의 딥스테이트, 미국에 있는 사람들, 관련되어 있는 인사들 전부 다 지금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이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도 미국도 뭔가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야만 이 부패한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 국민들이 힘을 똘똘 뭉쳐 모아서 다 함께 나와서 투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보고 있고 더 이상 국가가 하자는 대로 그냥 존중하고 끌려가기만 하는 그런 식의 투쟁으로는 절대로 이 정부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노벨 평화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웅산 수치도 1991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람인데 지금 구금 상태에 있는 것인데 노벨 평화상 후보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이 스테이시 에브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조지아 사람, 제가 살고 있는 이 조지아에서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노벨 평화상 대상자로 이렇게 지명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떴습니다. 이 소식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경악을 했습니다. 왜 경악을 했냐면 이 사람은 담임이 아닌 이 조지아주, 그렇죠? 이분이 날린 트윗에서 나오지만 이 조지아주를 Flip the Georgia blue with sketchy practices that put our nation's entire democracy into question. 무슨 말입니까? 파란색으로 물들여버린, 민주당으로 다 바꿔버린, 스케치해버린 그런 장본인이고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민주주의를 의심을 갖게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즉 이 선거 조작에 앞장섰던 대표주자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노벨 평화상 대상자로 지명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경악을 금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인들이 많이 살죠. 그런데 중국인들을 인종 청소했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분명히 미얀마에서 아웅산 수치 정권은 인종 청소를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로힝야족의 인종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이 선거인 명부를 보여주시오. 그랬더니 선거인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거인이 선거했는지 아닌지 몰라요. 미국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군부에서 여러 번 요구했습니다. 선거인단 명부를 주시오.
진짜 선거인이 선거했는지 아니면 가짜로 조작했는지 알고 싶소. 군부의 요구에 선거관리위원회, 즉 이 아웅산 수치 정부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거부했어요. 안 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뜻이 있는 사람들은 야, 저거 미국하고 똑같으네. 저 어차피 저 선거 장난친 거야. 이런 목소리가 우리까지 알고 있을 정도니까 이 미얀마에서는 엄청난 이슈죠. 그래서 미얀마의 민간 조직도 이거 선거 조직이다. 그렇게 시위를 많이 했어요. 덮어놓고 군부가 그냥 그 군사력을 가지고 구태타를 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중국입니다. 자, 중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2020년 11월 3일 날 미국 선거에 어마어마한 장난을 쳤어요. 참 사악하고 악랄한 장난을 쳤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미얀마에도 악랄하고 사악한 장난을 쳤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런데 겉으로는 이 아웅산 수치가 중국하고 친한 친중파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 미얀마의 권력 구도는 그야말로 이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군부가 상당히 많이 장악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야말로 시진핑이는 중국 패병이 퍼져가고 난리가 난 상황에도 미얀마에 들려서 아웅산 수치도 만나고 군 총장도 만났습니다. 양쪽 다 달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에 여기서 보면요, 그 인터넷, TV, 라디오가 전국에 동시에 탁 차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을 했고, 그때 이제 바깥에 시청 청사 바깥에 군인들이 배치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갑작스럽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26일 선거 부정 의혹 조사를 촉구하고 기자회견 열고 군부가 정권을 잡을 거라는 거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정권을 잡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면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액팅을 하겠다, 행동에 나서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총선이 거의 기적적으로 나왔어요. 전체 의석의 83%를 이제 차지하면서 압승을 거뒀는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수치 고문이 총선 승리를 계기로 해서 군정 시절 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군부와 본격적인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니까 거의 군부가 상하위원 의석의 4분의 1을 지명하고 또 국방, 내무, 국경 등의 무력에 기초한 세계 부처 장관을 내부에서 지명하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아웅산 수치가 이제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가택연금 15년간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얀마 민주혁명을 이끌어낸 인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부정선거 이슈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거를 잘 해결을 못하고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지금 안타깝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미얀마가 전 참 상당히 제가 볼 때 좀 어떤 측면에서는 시원하고 멋있다, 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미국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일어난다고 했던 빅 이벤트, 해방의 날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아닌가 예측을 하게 됐습니다. 1월 31일에 프리덤 데이가 바로 이런 이 빅 이슈를 말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요. 자, 사진 하나 보시고, 예전에 보면 이렇게 뽀뽀하고 그랬던데, 아니 굳이 이렇게 뽀뽀까지 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건 아니잖아. 응? 네, 과도한 제스처. 제가 한번 가져왔어요.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응? 응? 과하게 말이죠. 예. 하고 그럽니까? 아무튼 지금 미얀마를 대표하는 여성 아웅산 수치,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데, 또 낸시 펠로시도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정말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어떠한 기사도 안 나오는 게, 최근에 관련된 낸시 펠로시하고 또 힐러리 클린턴에 관련된 그런 기밀 해제 사건들이 있어서 지금 수사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야, 이게 보도가 잘 안 되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낸시 펠로시가 그 압수수색 영장에 불응하면서 오늘 거의 뭐 범죄자 수준으로 하루를 보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디 기사냐? 네, 잉글리시 와이어 투데이에 나온 그런 기사인데요. 근데 이 기사에 기사라고 할 정도가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 필체라든지 이런 글 쓰는 어휘가 상당히 무슨 블로그처럼 써서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잉글리시 와이어 투데이에 나온 내용인데, 이제 보안관과 이제 연계해서 펠로시 의원실에 영장을 전달해가지고 수사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조사를 하던 중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오전 9시까지 술에 취해 있을 때인데요. 보니까 펠로시 의장이 약간 성질을 부려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보호를 위해서 구금이 필요했, 그러니까 난동을 부린 거죠. 술 취해서. 그래서 영장이 집행됐고, 펠로시가 이제 어느 시간 동안 수갑을 채워서 어떤 구금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14개 정도의 상자가 되는 증거물들을 이제 압수를 했고,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깊이 박혀 있는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것인데, 힐러리 클린턴이 제임스 코미 전 국장을 이제 관련된 내용을 영입했다고 인정한 일부 녹취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부패했다는 증거가 많이 이제 확보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클린턴과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확인되면은 외국과의 유착에 이제 개인적으로 연루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증거 확보를 위해서 오늘 17건에 관련된 혐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면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 술 취해 있어서 협조가 안 됐다는 것이고, 협조가 안 되면은 바로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했다고 하고요. 전체 압수수색이나 이제 이런 조사 시간이 3시간 넘게 이루어졌는데, 이제 낸시 펠로시하고 이제 담당 팀은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냐, 거짓말하고 음모 의혹으로 사람들을 협박하지 말라, 이제 이런 그런 비난과 원성을 계속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런 증거를 지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흔적들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웅산 수치하고 낸시 펠로시의 공통점이 특별히 어떤 특별 장소에 이렇게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공통점을 발견돼 가지고 여러분들께 허리를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너 믿음의 돌을 주어 골리앗을 향해 던져라. 너의 손을 빌려 그 돌을 던지니 두려워 마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 너의 돌을 들어라. 세상 나선 얼굴 하지만 힘들어 죽겠단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아버지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왔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존경하는 선교사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수많은 결실을 거두는
영광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세계선교연대 포럼은 이들이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필요를 채우시며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파송교회 목회자와 기도 후원자 모든 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지면으로 옮겨주신 선교사님, 한국 교단의 중추적인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며 선교의 비전을 제시해준 목회자님, 평신도로서 선교 동역자 분들, 선교 신학의 핵심적인 방향을 설정해주신 교수님, 한 분 한 분의 옥고를 보내주신 덕분에 선교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계선교연대 포럼은 2010년도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2013년 1월부터 매월 첫 토요일 날 명동 프린스 호텔 컨벤션홀에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전 세계 선교사들과 목회자들과 선교 전문가들이 모여서 세계 선교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의 장을 지금까지 만들어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세계선교연대 포럼을 향하신 아름답고 귀한 뜻이 세계를 향해서 공비의 나라를 펴고 힘차게 솟아오를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고, 그냥 막 해외, 국내에 있는 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죠. 방문하죠. 사람이, 우리가 그 뭡니까? 지금 뭡니까? 텔레비 정기방송에도 시청률이 어떤 거 유튜브 시청률도 보다도 안 나오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예요. 텔레비에서 그냥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만들어도 유튜브 내가 혼자 방송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 봤다. 그럼 이 사람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뭔가 정보력이라든가 어떤 데이터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아니면 단체든지 개인이든지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목표를 그냥 이제 내가 뭐를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이런 여기서부터 A부터 이게 Z까지 이걸 딱 구상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람이 하나 지쳐버리는 거예요. 누가 끌어주지 않으니까. 네? 우리 공부도 그렇잖아요. 나 혼자 그냥 시험도 안 보고 내가 학교도 안 가고 혼자 공부하고 하다가 누가 하다가 말아버리잖아요. 근데 학교를 다니면 또 시험도 봐야 되고 또 친구들도 하니까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졸업도 하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 로드맵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유튜브를 만들고 내가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데다 올리니까 사람들이 오고 올리니까 여기서 만나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여기다 그럼 지나가다가 종로가를 오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커피도 먹고 밥도 먹다 보니까 야 우리 교회가 또 그 사람도 우리 교회로 와서 방문해 보니까 자기도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네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알려지게 되고 쉽게 말하면 성도는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교회지만 외부에서는 SNS, 온라인에서는 유명한 강력한 파워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유명한 어떤 A라고 하는 목사님이 왜 같이 여기다가 말씀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무리 해도 대형교회 예를 들어 10,000명이 성도가 있어봐야 10,000명밖에 더 들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데 나는 조금 아니면 여기다가 이분이 이름도 없는 목사님이고 아니면 선교사님이라도 여기다 글을 올렸더니 예를 들어 5,000명, 10,000명이 봤다. 그러면 이분이 더 알려지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옛날처럼 오프라인에 엄청난 걸 가져야만이 그게 되는 옛날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무조건 사람이 모여야지 알려지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왜 이거를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교회가 조그마다 아니 선포하기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 주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리라니 부르게 불길 따라 선교 거짓거나 핍박이 와도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리라니 부르게 불길 따라 선교하고 일어나리라 주님까지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박수로 함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길은 축복의 길, 이 길은 승덕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